지난주 4월 17일이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우리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 그 유네스코 파리 현장에서 이 방송 시간에 그 인터뷰 직접 현장을 한 걸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빠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세계인과 함께 했고 네. 이번 토요일 날 그 이제 표지석을 제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 유네스코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그다음에 유네스코 마크가 붙인 그 표지석을 광주 광시장님과 도지사 담양 화순 군수님도 모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생태원에서는 그 인증 1주년 기념해가지고 또 그 걷기 대회, 네. 트레킹도 하고요. 네. 자, 뭐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제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등산을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될까?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무등산을 네. 유네스코로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느낀 게, 네. 좀 오후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퇴직자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혼자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무등산을 하고 가는 거 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좀 우리가 그 100세 시대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무등산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영문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광주 지금 이제 그 용산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광주공항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광고판이 돼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그 MBC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때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서 촬영했었는데 현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신규 지역으로 굉장히 그 모범 사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여기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무등산과 또 세계지질공원으로의 무등산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에서 건축하는 거고 네. 그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라는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규모 면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무등산권의 세계지질공원은 광주 전체에다가 담양 화순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에서 약 30%만 지금 국립공원이 해당되니까 네. 규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엔 또 여행을 또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특히나 이제 지질공원으로 된 무등산은 이 여행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지오 투어리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이 지질 관광이 이 무등산과 어떻게 좀 버무려져야 많은 분들이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광주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140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거대한 도시가 함께 유성 도시로서 담양 화순에 포함된 게 사실은 거의 드뭅니다. 네. 그리고 이게 5km 안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질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이라는 측면보다는 약간 교육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일반 그 지질 해설사라든가 전문가들에 대한 안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해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요즘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지오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이제 제주 올레길 같은 식으로 네. 우변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다가 현재 그 지질 명소들을 다 연결하고 네. 거기 사이사이에 어떤 지오샵이라든가 지오 푸드점이라든가 레스토랑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다면은 자연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제는 볼거리, 실거리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게 되고 지역의 소득이 올라가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세계인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사실 우리 것이 세계적이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스탬프도 좀 찍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공부도 좀 해가면서 예, 예, 예. 네. 그리고 전국을 한 전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매니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네, 근데 성공적인 이 세계지질공원을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민들의 역할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들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네스코가 원하는 거는 이거에 지역민이 함께 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오 빌리지도 있고 그러는데 청풍 지오 빌리지 하나 예를 든다면 거기는 자생적으로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양 화순도 빌리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어쨌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커다란 것이 이제 필요하는데 네. 지역민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광주
전라남도의 그 1호 사업입니다. 상생 1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융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도 지금 만들고 있고 시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어울려져 가지고 네. 예, 이 유네스코 무등산 세계지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업그레이드되고 네. 함께 사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무등산이 광주에도 있지만은 화순, 담양 이렇게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에 걸쳐 있잖아요. 네. 시도 간의 이런 그 협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제 좀 바라컨대 네. 사실은 무등산은 광주의 것도 아니고 이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전체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좀 담양 화순 분들은 무등산에 대해서 약간의 소외된 걸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광주 사람은 또 풀고 다시 풀어가지고 이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상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곧 개최되는 이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에 이 정상부 전기차 운행을 두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무등산 보호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단체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번에서 구성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해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20개의 이 지질 명소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자도 마찬가지 원래 방문할 수 있고 그걸 탐방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계 최대 크기의 주상절리대가 그 5군데가 지금 정상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지금 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번 실사를 할 때 저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도로를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시간도 제약해가면서 한번 해볼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효사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좀 나 있잖아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든가 또 한 달 후에 있을 마스터즈 대회가 있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 지질공원에 특히 정상부를 또 보고 싶어라 할 거예요. 서석대, 입석대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인들이 이제 광주로 오고 싶으면 먼저 이제 인터넷에서 찾겠죠. 그러면 네. 아, 유네스코, 그럼 유네스코에서 주상절리 세계 최대다 벌써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 생각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잘 또 협의해서 네.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자, 저곳에 도달하는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좀 저희에게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저는 이 자리를 같습니다. 빌어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함께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네네. 정말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것은 네. 완전히 관광이라는 것 차원이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떤 선택이 무등산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등산군 지질공원 관련 플랫폼 센터도 설립한다고요? 예, 예. 예. 뭐 다 잘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450억이나 큰 돈 예산이 이제 네.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현재 호생태원 쪽에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지오트로엘 그러니까 무등산 올라가거나 담양을 하순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동아시아, 몽골, 그다음에 그 미얀마, 북한까지 도와주는 우리 동아시아의 거대한 연구 거점으로서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같은 걸 통해서 세계지질공원을 한 홍보하는 화면에다 알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홍보 기능, 그다음에 교육 기능, 그다음에 최첨단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카이브 기능 그리고 밖에는 프레일랜드 같은 거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되면 무등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유네스코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출발점의 개념이죠. 네. 자,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등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